따라서 마음이 막 이렇게 쏠렸다가 저렇게 쏠렸다가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친구가 와가지고 스님 돈이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돈 없으면 못 사는 것 같아요. 이래서 그거에 대해 막 설명하면 그래 나는 별 돈 필요 없다고 평상시에 생각했는데 그 말을 듣고는 정말 필요한가? 뭐라고 이렇게 마음이 휙 하고 또 다른 B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아니 세상에 윤회거사가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외 봉사활동 얼마나 많이 하는데 뭐도 하는데 뭣도 하는데 세상에 사람이 성자 같아. 나는 평상시에 보통 사람인 줄 알았더니 옆에 누가 와가지고 성자 같은 사람이라고 막 얘기해요. 그런가 하고 새로 보게 되잖아. 그러게 마음이라는 게 계속 변해요.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 있고 돈이 적은 사람이 있고 이 많은 사람은 많아서 기가 막 이렇게 세가지고 많으면 그게 힘이 되잖아요. 요즘 세상은 이제 돈이 권력이 돼. 마치 사람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 국회의원 되거나 아니면 장관이 되면 막 힘이 막 세지는 것처럼 막 목소리도 커지고 막 이렇게 자신감이 막 넘치잖아요. 요즘에는 내 자신의 자신감, 자존감은 돈이 많고 적고에 달려 있어. 돈이 적으면 자존감이 훅, 돈이 많으면 자존감이 훅 올라가고 막 이렇게 되고 그러는데요. 이 돈이 많아지고 적어지고 하는 것은 시절 인연 따라 내가 이렇게 운이 좋을 때 좋은 일을 해서 아니면 사업을 해서 그때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많아진 상태니까 돈이 5억이 됐어. 내 재산이 10억이 됐어. 그 사람이 이제 기가 좋아질 거 아니에요. 자존감이 막 생겨가지고. 근데 그 사람은 그런 자신감 때문에 계속 더 나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시기가 아니라 10년 후에 똑같은 일을 한다고 해서 돈이 더 많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 사람도 돈을 다 잃어버렸어. 가난해졌어. 10억 있던 것이 마이너스 5억이 됐어. 그러면 그 사람도 똑같이 자존감이 훅 내려가서 세상 살고 싶지 않다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돼요.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돈 많으면 내가 자존감이 마음 높아지고 돈이 없으면 자존감이 휙 내려가지고 마음이 이렇게 간사해요. 보면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돈의 여부 있고 없고랑 관계없이 늘 탄탄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겠다 라고 해서 출가를 한 스님들이 그래서 출가했잖아요. 그런데 또 출가해도 그 마음이 항상하지 않네. 그래도 몸이 건강하고 우리 열심히 선방에 다니면서 공부할 때는 뭐 돈이 중요해? 그래서 난 돈보다는 공부를 할래?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또 지나가지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서 생각이 또 막 바뀌는 거예요. 주변의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몸이 아프기라도 하면 내가 젊었을 때 공부 좀 돈 좀 모아놓을 걸 이러면서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라는 것이 정말 연약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또 돈이 없으면 사람이라도 내 주변에 사람이라도 나를 이렇게 지지해주는 사람이라도 많으면 돈 없어도 그래도 나한테 좋은 사람이 많이 있네? 라면서 기분이라도 이렇게 자존감이 올라가요. 그런데 돈도 없고 사람도 없어. 세상에 명절날 나 혼자 황명사 갈까 말까 이러면서 이렇게 있으면 돈도 없지 사람도 없지 그러면 마음이 훅 내려가가지고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게 그래요. 또 이제 사람 지지해주는 사람이 많았다가도 갑자기 다 떨어졌어. 내가 뭘 잘못했든 인연이 뭐 어떻게 됐든 아무도 없어. 그럼 또 금방 또 마음이 그렇게 돼요. 이렇게 마음이 연약해서야 쓰겠냐고. 이래야 되겠냐고. 우리가 기껏 돈에 또 기껏 인연에 기껏 건강에 막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그래서야 되겠냐고요. 근데 다짐을 그렇게 해도 사실은 그래서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도 또 세상에 사는 사람도 돈 관리해야 돼. 어쩔 수 없이.
무조건 막 쓸 수 없고요. 돈을 왜 돈 벌으려고 또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돼요. 뭐 요즘에 3D 업종이라고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그거라도 해야지. 어떻게 처자식이 있는데 뭘 어떻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래서 돈 관리를 해서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냥 좀 짠돌이 소리 듣더라도 먹고 사는 거는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또 사람과의 관계도 좋게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많도록 팬 관리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사람들과 또 끈끈한 인맥을 유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가족 관계는 서로 챙겨주고 밥도 한 번씩 사주고 밥 못 사주면 라면이라도 끓여다 주고 라면 싫어하는 사람은 없잖아. 그래가지고 라면 보글보글 끓여줄게 이리 와서 먹자 이래가지고 같이 밥도 먹고 또 때로는 맥주 한잔 마시면서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성질내지 않고 화내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를 끊는 첫 번째는 화내는 거죠. 짜증내고 화내면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 착착 달라붙게 하는 것은 친절과 미소죠. 그리고 좀 부지런함. 친절하고 미소 지으면서 방도 쓸어주고 뭐 또 빨래도 해주고 뭐 또 해주고 뭐 또 이건 되게 좋잖아. 얼마나 좋아. 그런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많아요. 부지런한 사람은. 그러면 그것이 내가 사람과의 관계를 내가 잘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돈 없어도 그냥 우리 좋은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 사니까 좋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도 마찬가지죠. 건강 아무리 돈 많고 좋은 사람 많이 있어도 아파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그거 참 문제라고요. 그래서 건강 관리도 내 스스로 내가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먹는 것도 관리 잘하고 운동도 하고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하고 이 스트레스 사람들과의 관계 유지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잘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존심이 너무 세가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이 맨날 웃으면서 친절하게 하려면 얼마나 속이 쓰리겠어. 아무나 늘 친절하고 웃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냥 체질이 그냥 웃는 게 체질이에요. 너무 많이 웃는다고 뭐라지 말고요. 스님이 실실된다고 자꾸 뭐라지 말고 그냥 체질적으로 그냥 타고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안 된 사람도 있다고요. 나는 체질적으로 이게 쉬워. 근데 체질적으로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회생활하는 게. 내 편이 아무도 없어. 자기밖에 모르잖아 사람이. 무슨 얘기하면 자기 얘기밖에 안 해. 남 얘기 들을 줄 몰라. 그런 사람은 사람이 막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런 사람, 내가 혹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겠죠. 내가 말하는 거 말수를 반으로 줄이고 상대의 말을 더 많이 듣고 성질 나는 것들을 줄이고 이렇게 늘 친절하고 미소 지으려고 연기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속이 뿌아지겠죠. 그게 체질적으로 안 되는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돼. 하지만 노력을 해서 자기 몸이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노력을 해서 참고 해가지고 바꿔야 되겠죠. 근데 그런 자기 변화는 꼭 필요한 것인데요. 살아가려면 누구나 다 그렇게 타고날 때부터 재물에 대한 관리, 재물 보호, 또 건강 관리, 건강 보호, 또 사람과의 관계, 좋은 관계, 또 관계를 갖기 위한 노력, 누구나 다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근데 그걸 잘하게 하는 곳이 있어요. 부처님 말씀이 그걸 잘하게 하죠. 부처님 말씀이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상대의 마음을 들어주고 이해하고 상대의 마음을 보듬어주게 하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르쳐주는 거지.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부처님의 가르침의 조직적인 불교 말고 와가지고 스님한테 꼭 인사해야 되고 뭐 이렇게 와가지고 꼭 의무적으로 뭘 해야 되고 뭐 절을 꼭 뭐 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부처님의 근본적인 부처님의 말씀, 자비로운 말씀, 또 사성제 팔정도 같은 그런 근본 교리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내가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꼭 반드시 필요한
하죠. 그래야지 자기 변화를 이룰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또 이렇게 영향을 받는 것이 이렇게 부모, 형제에게 가장 영향을 받고 또 부모님의 그 위에 조상님들한테도 영향을 많이 받아요.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나의 전생으로부터 넘어온 업이 있고 내가 지금 나로서 이루어져 가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있죠. 나의 전생으로부터 넘어오는 거, 또 부모, 조상으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거, 그리고 현재의 나. 이런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서로 융합이 돼서 현재의 나로 이렇게 나아가게 돼요. 그래서 현재의 나를 나아가는데 아까 세 가지를 중요하게 말씀드렸죠. 재산관리, 인맥관리, 건강관리. 현재의 나로서 살아가는 거.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전생으로부터 넘어오는 게 있어요. 전생으로부터 넘어오는 거, 그리고 조상으로부터 넘어오는 거. 이것은 이제 이렇게 무의식하고 가까워가지고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아무리 돈 관리를 하려고 해도 잘 안 돼. 잘 안 돼. 내가 아무리 인맥 관리를 하려고 해도 아니 결혼해서 이렇게 살면 서로 행복해야 되잖아요. 행복하려고 막 노력해. 혼자만 하는 게 아니잖아. 둘이서 해야 되잖아. 근데 이상하게 서로 잘 살아야 된다고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도 한 번씩 서로 이렇게 그 충이나 원진 이런 게 들어온다니까요. 이렇게 자연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태풍 얼마 전에 한 번 지나갔잖아요. 태풍 크게 한 번 지나가면 휘청하잖아요. 그리고 겨울 얼마나 추워 쎄하죠. 여름 얼마나 더워요. 그게 이제 인생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그런 게 있다니까요. 부부가 이렇게 살면 원진이 들어오는 년이 있고 충이 들어오는 년이 있어. 그런 해에는 둘이서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자꾸 의견 충돌이 생기거나 갈등이 괜히 어제까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보면 볼수록 예쁜 배우자 보면 볼수록 예쁜 배우자였는데 올해 들어와가지고 이상하게 짜증나 짜증나 보기 싫어 심지어 만지기도 싫어 그럴 때가 온다니까요. 또 의견 충돌이 계속 생겨. 막 거짓말하고 다니는 것 같고 실제로 거짓말하고 다닐 때도 있어. 그래 이제 자꾸 싸워서 충돌이 막 생기고 그런데다가 미움까지 왠지 모를 이상한 미움까지 겹쳐지면 그때 이제 사람들이 크게 충돌을 해서 평생을 보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아니 사람이 그런 때가 온다니까. 근데 지금이 그런 때구나. 자, 우리가 이번에 일기예보를 보면서 참 일기예보가 있다는 건 축복이에요. 태풍이 와서 준비를 해. 지나갔어. 좀 이번에는 그래도 큰 피해 없이 지나갔는데 좀 피해를 주고 지나갔으면 이제 그러면 하늘이 날 버렸는가 봐. 세상에 나는 살 의미가 없어. 하늘까지 날 버렸어. 이렇게 생각해서 내 책임이야 막 이렇게 될 텐데 그게 아니고 우리 냉정하게 일기예보를 해준다는 게 그림까지 다 화면까지 나오잖아. 그걸 보면서 이것은 내가 잘못해서 태풍이 나한테 온 게 아니야. 그냥 자연이 생겨서 자연이 이렇게 오는 거야. 지나고 나서 피해가 있어도 뭐 할 수 없지. 뭐 내가 죄지어서 피해 입은 게 아니잖아. 그냥 자연이 세게 온 거잖아요. 이게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라는 이런 관계도 한 번씩 이렇게 태풍이 불 때가 있는 거거든요. 태풍이 반드시 불어요. 안 불지 않아요. 반드시 불어. 어떤 식으로 불든 뭐 바람을 피든 돈을 잃어버리든 뭐 어디가 아프든 한번 태풍이 분다고요. 그럼 그때 싸우지 말라는 게 아니야. 어떻게 안 싸우냐고. 태풍 부는데 안 싸울 수는 없어요. 싸우라고요. 하지만 지나고 나선 빨리 내려놔야 되죠. 어제 싸우고 오늘 다시 웃고 어제 싸우고 오늘 다시 노래방 가서 다 풀고 그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그게 한번 태풍 온 것이 나무가 한번 넘어졌다고
너무 좋으니 이건 그 다음에 끝장이야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만 그런 게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도 그래. 여러분들 살면서 10년, 20년 오래된 진짜 친구 있나요? 오래된 진짜 친구 만나기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한 3년쯤 지나면 이것도 태풍이 한 번씩 분다네. 태풍이 불어가지고 인연이 서로 떨어지거나 의견이 다르거나 오해를 하거나 아니면 본의 아니게 배신을 때리거나 이런 일들이 태풍이 한 번씩 불어. 그러면 이제 너 같은 친구 필요 없어. 다시는 안 볼 거야. 연락 안 할 거야. 막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 오랫동안 좋은 친구 되기 어렵고 또 부부관계 오랫동안 좋아지기 어렵고 그게 자식하고도 그래 또 있다니까요. 자식관계에도 태풍이 한 번씩 와. 부모하고 자식이 늘 좋은 게 아니라고 서로 의견이 다를 때가 있고 괜히 좀 감정 싸움이 있을 때가 있다고요. 그게 태풍이 부는 거야. 그냥 우리는 냉정하게 그 시기가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그냥 하면 되는데 그 시기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본색이 드러났다. 이제 아빠의 본색이 드러났어. 배우자의 본색이 드러났어. 친구의 본색이 드러났어. 지금까지 내가 본색을 모르고 살았네? 저 사람의 본색이 저거였구나. 그러면 같이 있을 만한 가치가 없지 하면서 이렇게 찍어내리죠. 그게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살다 보면 태풍이 한 번씩 부는 건데 불고 나면 상처는 조금 있을 수 있어도 얼마 지나고 나면 상처도 또 없어지잖아. 언제 태풍 불었나 싶잖아요. 마찬가지죠. 크게 보면 죽고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박춘욱 연가님도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돌아가시는 것이 이제 그 이별이잖아요. 이별을 했을 때 우리가 이별에 어차피 사람들은 이제 누구나 다 죽게 되고 누구나 이별을 되게 되는데 뭐 이렇게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해. 어머니 없는 세상은 세상이 아니야. 오늘도 그 생각하고 내일도 그 생각하고 1년을 그 생각하고 2년을 그 생각하고 이러면 오랫동안 상처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도 힘들고 다 힘들어. 그게 아니고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 누구나 다 이렇게 태어났다가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보살님이 조금 더 오래 사셨으면 좋겠지만 할 수 없지. 인연이 그런 걸 어떻게 해. 우리가 인연이라는 건 정말 알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인연이 있어서 왔는데 어떤 인연들은 원수를 갚는 인연도 있고요. 어떤 인연은 돕는 인연도 있고 어떤 인연은 그냥 이렇게 좋은 인연도 있어요. 원수를 갚는 인연은 나한테 한 방 팡 때리는 거죠. 재물로 팡 손해보게 하거나 아니면 명예를 뒤에서 막 내 구설을 막 하거나 나쁜 소문을 퍼뜨리거나 아니면 의견 충돌 때문에 서로 원수가 되거나 이런 거는 전세의 원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전세의 원수가 다시 갚으러 온 거야.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또 본의 아니게 내가 이제 그 사람을 피해줄 때가 있어. 역시 내 전세의 원수가 내가 지금 갚는 거죠. 이제 근데 우리는 이런 원한 관계가 계속 이어져 가지고는 좋은 게 없어요. 원한 관계는 여기에 이 선에서 빨리 끝나는 게 제일 좋아요. 전생의 원수라 하더라도 내가 한 방 팍 맞았어. 돈으로 맞았든 아니면 구설로 맞든 그냥 원수 갚으려고 원결이 풀어지려고 이런 일이 생겼구나. 그렇게 마음을 정리를 하고 원한을 갖지 않고 내가 반드시 복수해야지. 이런 거 안 되겠죠. 좀 전에 녹음하고 왔는데 거기 거사님이 그러시더라고. 허리가 엄청 아프대. 애가 쌍둥이를 낳고 와가지고 그 할아버지거든요. 이제 쌍둥이 본다고 허리가 더 아프대. 근데 허리 아픈 이유가 군에 가가지고 군에 상사한테 엄청 맞았대. 엄청 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허리가 비만 오고 뭐 날씨가 안 좋으면 허리가 이제 마비되고 막 이런데요. 한때 이제 군대 제대하고 나서 기차만 타면 기차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계속 왔다 갔다 했대. 혹시 그 상사 있나 해가지고 상사 만나면 패 죽인다고.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해요. 원수를 갚는 거. 원수 이렇게 원한이 있으면 당했으면 갚고자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죠. 여러분들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누구나 다 그런 비슷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당했으면 복수해야지. 이런 게 있는데 복수하면 또다시 돌아오기 마련이죠. 내가 당했으면 빚 갚았다 생각하고 빚 갚은 거야. 내가 때렸으니까 내가 맞는 거지. 이제 쌤쌤이다 생각하고 정리를 빨리 하고 다음에 만날 때는 밥 사줘야지. 좀 밥 사주면서 약간 좀 할지라도 밥 사주면서 이렇게 다시 좋은 관계로 가져야지. 생각을 빨리 내려놓는 게 더 낫죠. 마음속에 갖고 있으면 내 빚만 되고 내 아픔만 되고 손해 보는 건 결국 나야. 때린 사람은 아무 생각 안 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 상사가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겠나? 그 상사는 한 명만 때린 게 아닐 거 아니야. 수십 명을 때렸을 거 아니야. 그게 일상이라고. 맞은 나는 평생 동안 가슴 마리를 하고 막 이렇게 안 돼요. 그냥 빨리 마음을 정리해서 빚 갚았다 생각을 해야 되겠죠. 오늘의 박준옥 영가님도 빚 갚으러 온 건 아니겠죠. 이제 아들, 딸들 다 계신데 뭔가 도와주려고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낳고 자식들도 키우고 해서 많은 사랑을 주셨어요. 너무 사랑을 많이 주셨는데 이제 자식들은 사랑을 더 갚아야 되는데 더 잘 모시고 용돈도 더 많이 드리고 밥도 더 맛있게 사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안타깝게 먼저 가셨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정성을 들여서 기도를 해드리고 또 좋은 곳에 나라고 기도해드리고 또 내 마음속에서는 슬픔이나 어떤 이런 것보다는 좀 좋은 곳에 가셔서 이제 고생하시지 말고 몸 아픈 고생하시지 말고 또 뭐 사회생활 하면서 생겼던 그런 고생들도 다 끊고 완전한 깨달음을 이뤄서 훌륭한 분이 되시라고 자꾸 기도를 해드리는 게 원결을 푸는 또 그것이 훨씬 좋은 일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정말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지만 영향을 받았을 때 그냥 이게 지나가는 태풍이구나. 오늘의 영가님도 돌아가신 것도 나 잘 되라고 돌아가신 거구나. 인연을 다해서 다시 또 오셔가지고 나를 도와주시러 오시겠지. 이렇게 그 지나가는 태풍과 같은 인연들이에요. 나를 돕는 인연도 지나가는 태풍, 나를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인연들도 지나가는 태풍들이에요. 오늘의 영가님을 위해서 그 극락세계, 부처님의 세계로 가시라고 기도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강반야 바라밀경 밀양유인 박춘옥 영가님을 위해서 금강반야 바라밀경을 다 함께 독송합시다. 밀양유인 박춘옥 영가이 고혼 금강반야 바라밀경 율편 독송 위곤 지심대청 지심죄도 개경대 부상생죄